자, 오늘 같이 공부할 사주 명식은 정해년, 계묘월, 기유 1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사주 2020년 3월 27일 토요일 날 발생하는 사주가 되겠고요. 이건 공부를 다 했습니다. 경자년, 기묘월, 기유 1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된다라고 금방까지 했던 거니까 요거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요 날짜 강의를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명식과 이 명식의 공통점, 기토 일간이 묘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가장 먼저 기토, 묘월 이렇게 보시면 사주 보는 기본 틀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기토라고 하는 거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토라고 하는 것은 음토에 해당이 되죠. 음에 해당이 되는 토. 이 기토라고 하는 것은 양토인 무토하고는 달라가지고 텃밭과 같은 작은 비옥한 흙에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들 집안에 있는 화분 있죠? 화분에 있는 그런 흙도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화분에 있는 흙, 텃밭이라든가 과수원 같은 경우에는 뭐 대개 보면은 뭐 커봤자 사과나무, 배나무 심는 정도이고요. 집안에서는 작은 화초, 난초 같은 거 키우는 그런 흙에 해당이 되죠. 작고 비옥하다라고 해서 기토라고 하는 것은 비습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낮으면서 습한 것이고요. 반대로 양토인 무토라고 하는 것은 고항하다고 해서 높고 넓은 땅이지만은 무토는 건토, 마른 땅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기토라고 하는 것은 작지만 습한 물기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흙에 해당이 됩니다. 똑같이 무토가 됐던 요 기토가 됐던 작물, 여러 가지 나무를 심을 수 있는, 화초를 심을 수 있는 기본적인 비옥한 땅이 되는 것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토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물과 나무와 그다음에 햇볕이 잘 조화를 이룬다라고 하면 좋은 땅, 옥토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원령 묘월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 볼 때는 묘월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뭐 육신으로서 봐서 저거 기토 입장에서 저건 칠살편관이니까 좋지 않다 이렇게 놓고 보지 마시고요. 기토가 묘월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개념은 뭐예요? 기토가 묘월이라고 하는 계절에 태어난 것이고요. 계절에, 그다음에 그러한 환경에 태어난 것으로 봐야지만 사주를 볼 때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이지, 그냥 육친만 달달달 외워서 사주 보는 것은 좋지 않은 것입니다. 자, 기토가 묘월에 태어났다. 묘월이라고 하는 것은 목왕절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고요. 목왕절은 지금과 같은 것이죠. 지금 조금만 더 따뜻해지게 되면 이제 곧 개나리가 필 것이고요. 진달래도 필 것이고, 좀 있으면 이제 벚꽃도 피게 됩니다. 화가 있어 줌으로 인해서 나무가 가지고 있는 영양, 나무가 가지고 있는 기운을 바깥으로 발산하죠. 발산.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꽃을 피울 수 있는 그러한 계절이 묘월인 것이고요. 목이 그만큼 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목이 왕한 그런 계절에 해당이 됩니다. 목이 왕한 활동을 하면 할수록 토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약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그냥 육친적 어떤 격국 차원에서 놓고 봤을 땐 당연히 칠살격에 해당이 되지만, 칠살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간은 약하고 뭐예요? 살은 중하다. 신약 살왕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살펴본 것이 중요하다. 신약 살왕 내지는 여러 갖다가 살중신경하다라고 하는 그런 틀로 놓고 보는 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건 일간이 일단 약하다라고 하는데 핵심이 있기 때문에 약한 일간을 도와주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물나무 햇볕이 필요한데, 기토가 묘월에 태어났을 때는 반드시 햇볕이라고 하는 것, 즉 화라고 하는 것, 화는 곧 병화를 의미하는 것. 정화가 있어도 나쁘진 않지만 정화에 비해서는 병화가 있는 것이 더 공력이 더 크겠죠. 그래서 묘월의 기토는 화가 있게 되면은 나무도 그만큼 꽃을 활짝 피울 수 있는 것이고요. 땅도 약해지지 않고 화가 토를 생각하기 때문에 땅도 허토가 되지 않고 실해질 수 있다. 더하여 물이 있다라고 하면 기토, 땅이라고 하는 것이 촉촉해진 땅이라야지만 나무가 그 땅에다 뿌리를 내리면 나무도 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쉽게 생각해서 화분에다가 지금 꽃씨를 심었어요. 근데 꽃씨만 심고 물을 안 주면 어떻게 돼요? 꽃씨가 발화가 되지 않은 것이고요. 꽃씨를 화분에다 심었고 물도 줬어요. 근데 이걸 양지 바른 곳에 놔두지 않고 지하실에 놔뒀더라고 하면 그 꽃씨가 발화는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꽃을 활짝 피우기는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기토가 묘월에 태어났을 때는 목 자체는 굉장히 세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라고 하는 것, 화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느냐가 좀 매우 중요한 것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
이것도 기토가 묘월에 태어난 명식, 이것도 기토가 묘월에 태어난 명식인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똑같이 일지에서 유금을 받다라고 하는 것이 공통점이 되는 것이고요. 묘월에 유금을 받기 때문에 이거는 둘 다 두 사주 모두 묘, 유, 상충이 됩니다. 제가 아까 요 명식을 설명할 때 묘유 상충하게 되면 그냥 금목충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월지를 충하는 거잖아요. 월지충이 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뭐예요? 격국이 깨진다라고 하는 아주 엄청난 그런 나쁜 결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격국이 깨진다라고 하는 것은 틀이 깨지는 거예요. 집안에 룰이 집안에 있는 법칙이 깨지는 것이고요. 국가에 있는 법칙이 깨지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요거는 이제 묘유충이 되는데 요거는 해수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해묘한목하니까 묘유충이 구제가 되지 않나요? 이렇게 물어보실 수는 있는데 이렇게 해묘한목한다 하더라도 유금이 있게 되면 요건 묘유 상충되기 때문에 해묘합으로 해서 구충이 되지 않는다. 물론 이제 생시에서 예를 들어서 이게 기사시가 된다라고 하면 이때는 요거는 사유합하고 해묘합해서 요거는 월지를 충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사중 병화가 약해지기 때문에 기토 입장에서 나빠지긴 하죠. 이것도 똑같습니다. 이것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사시가 된다라고 하면 똑같이 사유합해서 묘유충은 서로 구제가 되죠. 근데 요 사주는 재밌는 것은 뭐냐면 요것은 자묘형이 되지만 요거는 해묘합이 되니까 기토 입장에서 보면 목이 너무 왕해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주도 마찬가지고 이 사주도 마찬가지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일단 중요한 건 약한 일간이 뿌리를 얻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반드시 또 화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일간 기토를 갖다가 도와줘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화는 정화보다는 병화가 있는 것이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주 같은 경우 이 3주는 화가 전혀 없는 것이 문제였다고 하면 이 3주는 뭐예요? 정화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개수라고 하는 것이 투출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자, 병화가 없을 때는 정화도 쓸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기토가 묘월에 태어났을 때는 물도 있어 주어야지만 기토가 촉촉 윤토가 되고 목도 살게 되고 해서 꽃을 활짝 피울 수 있는 그런 옥토를 만들 수 있는데 이렇게 정화가 있는데 개수가 붙어 있으면 요거는 요 개수는 갖다가 요 정화를 갖다가 제대로 갖다 수국화해서 날려버리죠. 이렇게 개수하고 화하고 같이 있으려고 하면 얘는 떨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떨어져 있다라고 하면 이 개수가 여기 멀리 떨어져 있는 정화를 갖다가 극파해서 날려버리지는 못하는데 이렇게 붙어 있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정화가 가서 파극돼서 없어지기 때문에 화가 마치 없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냥 이 사주도 뭐예요? 묘월의 기토가 수만 많은 거하고 똑같죠. 물론 이제 목도 이렇게 있게 되는데 근데 이것도 묘유충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썩 좋은 환경은 아닌데 금수가 있음으로 인해서 화는 약해지니까 토가 어떻게 돼요? 토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독양불장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고음불생이라고 해요. 불생. 자, 기토가 묘월에 태어났던 무토가 묘월에 태어났던 양 화만 있고 물이 없으면 그 땅은 불모지가 되죠. 그 다음에 또 물만 있고 화가 없으면 그 땅이 썩어버리죠. 지하실에 있는 마치 화분과 같습니다. 그래서 화하고 수하고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어야지만 그 땅은 썩지 않고 좋은 옥토가 될 수 있는데 화만 있고 물이 없거나 물만 있고 화가 없으면 고온불생, 독양불장이 돼서 좋지 않는 그런 사주국세가 되는 것인데 이 사주 역시 정화가 있긴 한데 개수에 의해서 파극됐기 때문에 이 정화는 용도가 크게 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주 명식은 생시에서라도 병인시가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면 물론 병인시가 들어온다라고 하면 자, 인의 뿌리를 둔 병화가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정화는 날아갔다 하더라도 이 병화는 그래도 개수에 의해서 파극되지 않죠. 그래서 이 병화가 기토를 생해줄 수 있는 그러한 글자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정묘시가 된다라고 하면 정화 자체는 병화에 의해서 병화보다는 공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생시는 될 수가 없겠고 그 다음에 무진시도 아까도 이 생시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무토라고 하는 것은 기토를 도와주는 겁재에 해당이 되죠. 겁재라고 해서 나의 재물을
개수를 갖다가 파극해서 없애준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기토 자체가 약할 때는 무토 겁재가 있으면 도움을 주는 것이고요. 이 개수 자체가 이 정화를 갖다가 극제하는 병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토가 있어서 개수를 제해 주는 것은 나쁘지 않다. 단 뭐예요? 진유합금하기 때문에 토의 기운이 좀 많이 약화되는 것이 문제인 것이고, 단 하나의 장점 뭐냐면 진유합금하게 되면 묘유충이 구제가 되는 그런 장점, 즉 격국은 깨지지 않는 그런 장점이 있겠고요. 경호시도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경금이 이렇게 투출되는 것은 일간의 기운을 설계하는 것이기 때문에 좋지 않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시지에 있는 오화가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오화로서 기토를 갖다가 생조하는 그러한 글자로 볼 수가 있겠고, 신미시 같은 경우는 그냥 미토 하나 봤다라고 하는 그냥 작은 장점 하나 있습니다. 이 사주도 마찬가지고요. 이 명식도 마찬가지고, 일시지로 묘유충이 돼가지고 월지와 일지가 묘유충이 돼서 격국이 깨졌다라고 하는 매우 큰 단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 이렇게 살펴보시고요. 이 생시가 임신시가 된다면 어떨까요? 임신시. 자, 다시 또 한번 정리하면, 기토가 묘월에 태어났을 때는 살중신경한 그런 사주 국세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일간이 약한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토라고 하는 것은 약해지게 되면은 나무가 있다 하더라도 그 나무를 감당할 수가 없겠죠. 살중신경하면 오히려 많은 관살로 인해서 토가 산토가 된다라고 해서 토가 흩어져서 날아간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화가 필요한데, 이렇게 묘유충이 되는 상황에서 목도 날아가 버렸죠. 그 다음에 생시에서 임신시가 된다라고 하면, 이 임수라고 하는 것은 연지에 있는 해수, 시지에 있는 임수의 뿌리를 뒀기 때문에 이 임수는 매우 왕한 임수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또 여기 있는 개수 또한 유, 신, 해 다 뿌리를 뒀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금수가 왕한 그런 명식이 되는 것이고, 더군다나 격국도 깨졌죠. 그나마 또 하나 의지할 수 있는 정화마저 날아가 버렸다라고 하면, 이거는 매우 묘월에 한습한 그런 사주가 되는 겁니다. 원국 자체가 매우 안 좋다 하더라도 운세 자체, 대운 자체라도 목화운 내지는 토운으로 가야지만 이 사주가 중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인데, 대운 자체로 딱 놓고 보면, 자, 금수운으로 이렇게 진행한다라고 하면 이 사주는 매우 한습한 지지로 계속 진행하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신축운이 오면 약한 기토가 축에 뿌리를 둬서 좋을 것 같지만, 결국 이 축토라고 하는 것은 유군과 합을 하게 되면 다시 금수가 왕량해지는 것이 문제인 것이고요. 결국 무술대운 정도 됐을 때 기토가 술에 뿌리를 두고 겁재를 얻어서 술을 제해질 수 있다 하더라도, 역시나 화가 부족하게 되면 사주 자체가 고음불생이 되는 그런 사주가 될 수밖에 없죠. 이거는 고음불생이 되는 거죠. 너무 한습하기 때문에 화가 없으면 땅이 썩어버리는 거하고 같습니다. 비록 대운 자체에서 무술대운을 만났다 하더라도 뭐예요? 그냥 약했던 기토가 힘을 얻지만 그 땅에는 곡식이라든가 화초를 심을 수 없는 그러한 약간 척박하고 습진데 뭐예요? 안 좋은 그러한 땅으로 밖에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운이라도 목화운으로 행해졌다라고 하면 참 좋았을 텐데 운 자체가 매우 늦게 오는 그런 환경이 되죠. 자, 이런 사람이 삶이 아주 풍요롭고 좋고 그러진 않겠죠. 매우 좀 고달프고 힘들고 이런 데다가 이런 기토에다가 화초를 심는다거나 하게 되면 안 좋죠. 근데 이런 사주는 뭐예요? 목도 있지만 수가 너무 왕해서 문제인 건데, 기토라고 하는 것은 개수 정도면 어느 정도 감당을 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왕수, 대해수인 임수가 있게 되면 이거는 기토는 뭐가 된다 그랬죠? 수동류가 된다라고 그래. 이거는 기토가 왕수에서 떠내려가죠. 이렇게 되면 기토가 왕수에서 떠내려 가니까 토가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금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 금이 있어서 격국을 깨버렸고요. 이 임수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금의 또 생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금수가 모두 문제가 되는 것이고, 일간 기토는 갖다가 매우 약해서 또 문제인 것입니다. 이 사주 매우 살기 어려운 고생스러운 인생을 이렇게 살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재물 욕심이 없을 수는 없지만 왕재를 내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돈을 벌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기토는 한습해지기 때문에 더욱더 안
좋은 척박한 땅이 된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화가 살아나야 되는데 운세 자체도 그렇게 좋지 않은 운세로 갑니다. 이런 사주들이 뭐예요? 대체적으로 잔질이 많다 그래요. 질병도 많죠. 자, 땅이라고 하는 것은 좀 물기도 적당히 있고 햇볕도 적당히 있어야지만 건전한 화초가 자랄 수 있는데, 이렇게 음습하게 되면 그 안에서 자라나는 뭐예요? 자라나는 생물은 뭐예요? 저번에 우리 그 4대강 이런 거 녹조라떼 파란 생물 많이 살죠. 그런 경우는 뭐예요? 물이 고여 있고 물이 썩어버리는 거, 너무 한습 음습해지니까 녹조라떼라고 하는 것이 생기게 되고, 거기에는 그 물 안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여러 가지 뭐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뭐 붕어라든가 잉어라든가 이렇게 좀 괜찮은 생명체들이 살아야 되는데, 물이 썩게 되면 그 안에서 이상한 실지렁이라든가 이상한 생물체가 자라나는 것과 똑같습니다. 물도 계속 흐르고 그렇게 좀 맑고 깨끗해야 되는데, 이 자체는 기토 자체가 텃밭이 있는데 주변에 물만 이렇게 가득 차 있고 그 다음에 화가 없으니까 고여 있는 거하고 똑같죠. 그러니까 기토도 썩게 되고 임수도 썩게 되니 그 안에서 자라나는 것은 좋은 것이 자라날 수 없겠죠. 그러니까 몸의 입장에 놓고 봤을 때는 질병이 많죠. 금이 문제가 되니까 뭐 갑상선이라든가 뭐 후두염이라고 하는 그런 거라든가 금이 문제가 되는 거니까 피부 같은 것도 좀 안 좋게 되고, 매우 한습한 사주이기 때문에 이런 사주 뭐예요? 혈액순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안 됐죠. 그러니까 안 좋은 환경에서 건강도 좀 매우 안 좋게 좀 어려운 그런 사주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역시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운로라도 좀 좋게 갔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한 것이 매우 안타까운 그런 사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주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라도, 이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안 좋은 경우라도 생시라도 좀 괜찮은 것을 얻었다라고 하면 그래도 밥은 넉넉진 않지만 그래도 먹고 사는 것은 먹고 살 터인데, 이렇게 생시까지 안 좋으면 진짜 살기 어려운 그런 사주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